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날 IOC와 국제 패럴 올림픽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네. 예? 그 서한 내용 아시죠? 네. 네. 그 한반도 공동 입장이 올림픽 권장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의 자기들의 입으로는 자기들의 입장으로는 이것을 좀 불허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네. SNS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네. 올림픽을 완전히 방해하고 우리 성공을 맞습니다. 기원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반전이 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 그 IOC 파면 청원이 네, 지금 25만이 넘었다고. 예. 네. 25만 4일 만에. 네, 4일 만에 25만 25만 명이 넘었다. 아마 청와대 그 청원 사례 중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예. 빠른 지금, 속도로 네. 25만 명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에는 100만까지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쫄았겠네요. 또 이러면 또 쫄잖아. 네.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 자체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북한 선수단 초청을 해서 자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고 뭐 90년대 사고에 갇혀서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냉전의 이 빙하토굴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없는 나경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실 때. 아니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네. 아무리 야당이지만 네. 그냥 이념 논쟁으로 그냥 모든 매체 도배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반국가적인 아주 심각한 네. 행태 같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 네. 그 이러한 거에서 그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훈장을 이분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 스페셜 올림픽 잘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때 많이 그래가지고 많았죠. 그때 한참 네.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결국은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우리 동계올림픽,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죠. 경제적인 효과가 그 삼성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60조 경제적 효과가 된다 그래요. 아니 60조나 되는 경제적 효과인데 왜 그 야당으로 저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투자가 된 게. 예, 그렇죠.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뭐 거의 9조는 이 SOC예요. 네네. 지금 이제 뭐 KTX하고 뭐 동계올림픽 끝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이제 주변 이제 뭐 인프라 네, 구축하는 구축하고. 예,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네. 시설이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인건비인가요? 예,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돼요. 올림픽 운영 조직이가 이제 올림픽 전체를 뭐 자원봉사도 운영해야 되고 그쵸. 뭐 네.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이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흑자가 날 수 없는 이 올림픽인데 네. 그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00억 정도 적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적게. 우리가 아주 그 치밀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사실 조직위에서도 북한 참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참여하고 네. 완전 대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 지지하느냐, 또 이 방해꾼들 네. 좀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흑자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굿이나 보시면 떡이라도 얻어 먹으시는데. 떡도 안 주고요. 예. 네.
하여튼 이념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자꾸 그 이념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게 들고 있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야당의 그 이념 공세, 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그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결국 지방선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네. 지방선거를 네. 앞두고, 네. 지지율은 안 오르고 네.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네. 또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의 길로 가고 네. 이 조바심이죠. 네. 그래서 이걸 자꾸 그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이 팔리지도 않는 이 색깔론. 안보팔이, 안보장사. 네, 안보장사.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진한 색깔론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꺼집어서 정치 공세하고 네. 이게 선거용이고 또 이제 자기들 식구들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집을 시켜보려고 보수 결집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이나 국가는 이게 안중에도 없는 이 행태거든요. 네, 네, 예,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이게 이러한 그 큰 세계적인 이런 큰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 평창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는 이제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뭐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금 뭐 직접 현장에서 보면 어때요? 강원도민들은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도전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그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원도로서는 그동안 이제 이 강원도가 보면 이게 변방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이게 중심인데 중심 허리인데 네. 이게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최북단 변방이랍니다. 네. 근데 이 변방에서 이 굉장히 그 소외받고 홀대받았어.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사는 게 그렇죠. 강원도예요. 네. 그럼 북쪽으로는 휴전선, 동쪽으로는 참 깊은 저 항구도 변변이 없는데 깊은 동해바다.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 그 백두대간의 높은 산맥. 네.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으로 나가서 수도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길을 안 놔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TX가 유일하게 기적 소리도 못 듣고 살던 동네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그 소외와 이러한 그 서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런 아주 절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 최소한 길이라도 놔줄 거 아니냐 처음에 할 때. 그리고 강원도가 관광과 어떤 건강 이러한 걸로 해서 먹고 살 길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이제 그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동북아의 그 긴장 관계도 낮아지고 그 남북 간의 또 대화의 숨통도 트이고 그렇게 되면 북방 경제가 열리면 강원도가 어떤 물류나 관광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네. 올림픽 이후에 네. 그런 부분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지금. 근데 이제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보수세가 아주 강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강원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울분을 참지 못하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반응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지난 그 대선부터 네. 많이 자각을 하셨죠. 아니, 그 대선 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이 아니었지만 진짜 모든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너무나 큰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도 기대를 걸지만 이제 강원도민은 더욱 이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더 좋아지고 KTX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자유한국당을 찍어뒀던 강원도민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도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폄하하고 이렇게 정말 망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저는 강원도민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가장 분개해야죠. 붕괴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열심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농단을 했잖아요. 네. 그 농단도 하고 이제 또 평화올림픽이 되고 강원도에 올림픽 이후에 먹거리나 산업을 이제 살려 나갈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올림픽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네. 또 폄훼를 하고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제는 용서를 안 한다고 봐야죠. 네. 한번 이럴 때 우리 이윤정 수장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한번 돌려주세요. 강원도만.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강원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공세들이 또 조금 고령층에는 일부 먹히는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특히 이제 또 젊은 층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젊은이들의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론이라는 게 네. 어떤 그 특정한 또 그 프레임이라든지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론도 거기 또 쓸려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이 막 전화들 와요. 네. 이 여당이 너무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기사거리 없는 여당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우리 지금 외교 안보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청와대와 여당이 당청 관계 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이 올림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교가 펼쳐지는 이게 하나의 장이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죠. 44개국의 거의 정상들이 오고 네. 각 뭐 하원 의장이 뭐 상원 의장 해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이 지난 19일 날 IOC와 국제 패럴 올림픽에 서한을 보냈잖아요. 네. 예? 그 서한 내용 아시죠? 네. 네. 그 한반도 공동 입장이 올림픽 권장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올림픽 단일팀과 한반도기 공동 입장에 대한 찬반 여론이 있는 만큼 그 우리 야당 의원들의 자기들 입으로는 자기들의 입장으로는 이것을 좀 불허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평양 올림픽으로 둔갑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네. SNS에 나경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국민들이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는 네. 올림픽을 완전히 방해하고 우리 성공을 맞습니다. 기원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다시 반전이 돼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나경원 의원 그 IOC 파면 청원이 네, 지금 25만이 넘었다고. 네. 네. 25만 4일 만에 네, 4일 만에 4일 25만 25만 명. 명이 넘었다. 아마 청와대 그 청원 사례 중에서 가장 가장 빠르게 빠른 지금, 속도로 네. 25만 명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에는 100만까지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쫄았겠네요. 또 이러면 또 쫄잖아. 네.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 자체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북한 선수단 초청을 해서 자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고 뭐 90년대 사고에 갇혀서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 한반도기 공동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정말 냉전의 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네. 시설이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인건비인가요? 네,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돼요. 올림픽 운영 조직이 이제 올림픽 전체를 뭐 자원봉사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죠. 뭐 네.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이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흑자가 날 수 없는 이 올림픽인데 네. 그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00억 정도 적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적게. 우리가 아주 그 치밀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사실 조직위에서도 북한 참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참여하고 네. 완전 빙하토굴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없는 나경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실 때. 아니 평화 올림픽에 대해서 네. 아무리 야당이지만 네. 그냥 이념 논쟁으로 그냥 모든 매체 도배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반국가적인 아주 심각한 네. 행태 같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 네. 그 이러한 거에서 그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훈장. 훈장을 이분이 네,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 스페셜 올림픽 잘했다고. 잘했다고. 네. 그때 많이 그래가지고 그때 많았죠. 한참 예.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결국은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우리 동계올림픽,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죠. 경제적인 효과가 그 삼성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네. 60조 경제적 야. 효과가 된다 그래요. 아, 아니, 이거 60조나 되는 경제적 효과인데 왜 네. 그 야당 그러니까요. 조절해?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예, 들어갔습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투자가 된 게. 예, 그렇죠. 네.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뭐 거의 9조는 이 SOC예요. 네네. 지금 이제 뭐 KTX하고 뭐 동계올림픽 도로 끝나도 깔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리고 네. 이제 주변 이제 뭐 인프라 네, 구축하는 구축하고. 예, 네.